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를 배웠고, 오늘은 이제 증가 감소 내용이 많어. 어떻게 있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 이걸 배우고 나서 극대 극소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최대 최소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이렇게 해서 도함수 활용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더 있어요. 두 가지까지 하면 미분이 끝나는 거야. 그 다음 단어는 이제 적분이 되겠지. 오늘은 증가감소 극대극소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래프 최대 최소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4번 정도 영상으로 미분이 끝날 것 같아. 자, 근데 내가 여기 증가 감소부터 최대 최소까지 이걸 하나로 묶어 놓은 이유는 이 교재에서도 이 네 가지가 한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 비슷하고 사실 요 첫 번째 것만 배우고 나면, 아니면 극대극소까지 배우고 나면 뒤에 것까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할 것 같아. 자, 일단은 함수의 증가 감소를 좀 알아볼 건데, 증가 감소의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증가함수의 뜻이 나와 있어. x1하고 x2가 만약에 x1보다 x2가 크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x축에서 x1하고 x2가 있는데, x2가 바로 x1의 오른쪽에 있어서 x2가 더 큰 거야. 그러면 x에서 어떤 함수에서 fx1이 있을 것이고 fx2가 있을 것인데, 이 fx2는 이 x1보다 x2가 더 클 때 함수값도 fx1보다 fx2가 바로 커야 되겠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얘가 더 커지고 있죠, 한마디로. fx1하고 fx2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한 값을 x1, x2를 선택했을 때가 아니고, 수직선에 있는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x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얘네 두 개를 선택해도 오른쪽 함수값이 크고, 얘네 둘을 선택해도 오른쪽 함수값이 크고, 또 얘하고 얘를 선택해도 오른쪽 함수값이 크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계속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fx1보다 클 때, 이게 성립하면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x2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fx2가 더 작다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이 x1하고 x2는 어떤 특정한 값에서만,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만 성립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하고 여기에서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실수? 임의의 두 실수 x1, x2. 이거 임의라는 얘기는 바로 모든 두 실수 x1, x2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1, x2에서 왼쪽보다 오른쪽의 함수값이 클 경우에는 증가한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작은 경우는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어떤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 구간이 이렇게 열린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닫힌 구간이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닫힌 구간에서도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간다면 요 녀석하고 요 옆에 있는 함수는 다 증가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닫힌 구간에서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실수 전체에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는 어떤 구간이 정해졌을 때 그 구간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3차함수의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그려지거든.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부분, 이 부분, 이 두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이 a라는 점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a부터 b까지는 감소, b부터는 이제 무한대까지 다시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증가하는 부분은
증가하는 부분은 잠깐만 안 되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b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감소하는 부분은 a부터 b까지 이렇게 쓸 거야. 여기에 a하고 b의 닫힌 구간이라고 쓴 이유 알겠어요? 자, a부터 b까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닫힌 구간에서도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왜냐면 요거하고 요 바로 앞에 거 두 개는 서로 차이가 나잖아. 작아지고 있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도 여기를 포함해서 증가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게. 요 부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지.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여기도 증가하는 부분이잖아. 0보다 커.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고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0보다 작아지겠지. 근데 이 부분은 얼마냐면 이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 이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 자, 그래. 그래서 증가하는 부분에 여기까지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조금 여기 등호가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애매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일단은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라는 명제가 일단은 증명을 할 수 있어. 이 증명하는 방법은 평균값 정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값 정리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f'x가 0보다 크다이면 fx는 증가한다. 이거는 평균값 정리로 증명이 가능하고 평균값 정리랑 우리 요 증가 함수의 뜻 있지? 증가의 뜻, 증가의 정의라고 할게. 증가의 정의를 가지고 증명이 가능해.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균값 정리 그 부분에서 링크 걸어준 거 있을 거야.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좀 뭐 필요한 사람들은 증명을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뭐냐하면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 fx가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 fx가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대충 여기다 그릴게. fx가 x의 세제곱이면 자, x가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야. 또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1이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형태야. 그런데 여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x가 3x의 제곱인데 여기에 0을 넣으면 0이 되잖아.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사실 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순간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왜 이렇게 커 이거?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0이 되는 순간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fx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f'x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0과 같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래? 대신에 이렇게 이 명제를 쓸 수 있어요. 어떤 명제가 참이냐 하면 fx가 증가하면 이렇게 쓰면 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으면 될 거야. 자,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 참임 명제는 요게 참임 명제지? 요게 참임 명제야. 자, 그 다음에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참임 명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역도 성립하지 않아. 이거의 역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의 역은 뭐냐 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한다.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지? 여기 등호가 들어간 거야.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왜 성립하지 않느냐? 반예를 들어주면 되는데 얘는 이런 fx가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계속 직선으로 가는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겠지. fx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의 함수가 만드는 대로 나올 수 있겠지. 요 부분에서는 f'x가 0이라서 f'x가 0이지만 f'x가 0이지만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상수함수가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반예가 있어. 여기에 반예는 뭐라고 그랬지? 반예는 x의 세제곱 이런 거, fx가 x의 세제곱 이런 게 반예라고 했지. 자,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한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데 또 웃긴 게 있어. 이거는 참 재밌는 건데 우리가 이게 성립할 때가 있어.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3차 함수인 경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한다.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요거의 여기였는데 3차 함수인 경우는 이게 둘 다 양쪽이 성립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지. 3차 함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요 역도 성립한다. 따라서 요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 3차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다항함수는 다 이런 게 성립합니다. 상수함수를 제외하고는. 자, 요 네모칸 초롱고랑 요 역이 되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이걸 다 알고 있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요 내용도 선생님이 따로 순수알이라는 재생 폴더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얘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개념 체크 문제 증가 감소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냥 일단 1번하고 2번은 그래프만 보면서 한번 해볼게. 우리가 1번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이게 뭐야? 2차 함수인데? 그렇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1이고 꼭지점이 0,1이야. 여기가 0이고 2는 한 요 정도 될 건데 0,2 사이에서 닫힌 건 0, 2 사이에서는 우리가 감소하는 것은 그래프 모양으로 알 수 있겠지. 자, 2번은 이거 유리함수네? 우리 유리함수 그릴 수 있습니까? y는 x분의 1이면 자, x축하고 y축이 점근선이고 1, 4분면하고 3, 4분면을 지난 함수야. 0부터 무한대까지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자, 3번. 이거 아까 우리 했었지.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된다라는 거 했는데 요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겠지. 사실은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으로 할 게 아니고 원래는 증가 감소를 확인하려면 미분을 해봐야 돼. 여기 1번 해봤는데 2번은 미분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사실 우리가 그려본 적이 없잖아. 내가 그냥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알아두는 건데 미분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아직 미분하는 것은 안 배웠어. 미적분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로 했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으니까 해봤는데 이 1번 문제 2차 함수지만 미분을 한번 해볼게. f'x가 어떻게 되느냐 2x-2인데 우리가 증가하려면 증가하는 부분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라고 했어. 등호 그냥 마음껏 써도 돼. 다항함수에서는 2x-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겠죠.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1 포함해서 1 포함해서 1부터 무한대 열린 구간까지. 감소하는 부분은 여기서 f'x가 0보다 작으니까 2x-2가 0보다 작다. x가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2번 fx가 3차 함수인데 우리가 이 그래프 못 그리잖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요거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증가하겠지? 증가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한 거고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1 아니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 닫힌 구간 3부터 열린 구간 무한대, 그지?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하지. 이 부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감소하는 부분은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작거나 같다라고 써줘야 되겠지? 1부 문제에서 미안합니다. 자, 이럴 때는 뭐 반대로 되겠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은 좀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 이번에 3번 문제는 요거 좀 지우고 해볼게. 자, 2번에 3번 문제. fx가 4차 함수네, 이번에는.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4가 되고, 자, 증가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3차 부등식은 배워본 적이 없거든. 일단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일단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은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절대 부등식이거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고 무조건 0보다 큰 부분이야. 얘가 양수야. 그러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요 녀석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은 바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고, 반대로 감소하는 부분은 요게 이제 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감소하는 건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눠서 이렇게 되겠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따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 유형 1번, fx가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f 프라임 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고,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아까 전에는 우리 4차 함수 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4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4로 나눠줘서 부등호 방향이 지금 바뀌었죠. 조심해야 돼. 무조건 이거 부등호를 안 쏘는 상태에서 그냥 f 프라임 x가 뭐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라고 놓고, 그냥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로 마이너스 4로 약분해버리고, 뭐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 하다 보면은 이 부등호 방향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분하기 전에 f 프라임 x 원래의 함수의 모양으로 가져다 놓고 이 상태에서 부등호를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x의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0부터 4까지.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다. 3차 함수 fx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fx가 모든 실수 x에서 증가한다? 우리 아까 전에 x의 세제곱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경우를 찾아라 이런 얘기거든. 뭐 일단은 그래프의 모양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fx가 3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f 프라임 x가 2차 함수가 되겠지.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이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상에서 배웠던 절대부등식, 수학 하였구나. 절대부등식 뭐 이런 내용이 있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뭐 이렇게 되면 항상 0보다 큰 부분에 모든 값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되든가 하면, 이럴 경우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겠죠.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긴다고. 따라서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뭐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호가 성립하려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든가 만나지 않아야 돼. 그 얘기는 뭐야? 2차 함수의 x 절편이 하나든가 없든가 두 개면 안 되는 거지. 이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겠지. 따라서 모든 실수 x에서 증가하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판별식이 f 프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사용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해볼게요. f 프라임 x는 자, 이거 미분은 3 앞에 곱해줘서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이고 요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이거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치?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뭐 이 정도 계산이야 좀 빠르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돼서 a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면 되겠다. 자,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극대극소를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극대극소 함수 fx에서 x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 어떤 열린 구간 요 구간에서 fx랑 fa가 있는데 모든 x니까 모든 함수값보다 fa가 크거나 같다. 그래? 만약에 여기가 a라면 a에서 함수값이 다른 함수값보다 다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야. 이게 뭐야? 가장 높이 있는 점이란 얘기지. 이 녀석을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한다. 극대값.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또 어떤 열린 구간에서 가장 작거나 같은 값, 이 부분을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극소값이라고 얘기한다. 극대값은 이런 것도 극대값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경우도 이 부분이 극대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극대 가능하다. A라면 여기서 극대값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극대값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극대값이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극대값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뾰족한 경우도 극대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의에 따르면. 그지? 그리고 극소값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지만 만약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극값을 가지면 당연히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지. 그래서 f'a가 0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극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f'x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야 돼. 근데 우리가 f'x가 0이 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한 세 군데를 볼게. 0이 되는 것이 여기 뭐 요점 이렇게 세 군데 점에서 요점과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자, f'x가 여기 증가하고 있으니까 f'x가 양수에서 f'x가 음수로 그지? 얘는 f'이 음수에서 양수로 얘는 증가에다가 또 증가하니까 양수에서 양수로 가는 형태야. 그러니까 f'x가 0이 됐지만 f'x가 0보다 큰 거에서 0보다 작은 거로 한마디로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로 바뀌느냐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로 바뀌느냐 이렇게 바뀔 때만 극값이라고 하고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면 극값이 안 되겠지.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야. f'a가 0이면서 f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니까 극대값이 되는 거고 음에서 0으로 바뀌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값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여기서 이제 극값을 구할 때 이제 증간표라는 걸 쓸 건데 조금 귀찮지만 처음에는 증간표를 좀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증간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좀 이렇게 1번 증간표. 증간표 굉장히 중요해. 증간표라는 걸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내가 한 두 개만 그려주면 너희들 알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1번하고 3번 두 개만 해볼 테니까 2번,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9x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극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f'x가 0인 걸 찾는 거야. 그럼 f'x는 뭐예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이게 0이 돼야 되고 3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돼서 x-1, x-3은 0 따라서 x는 1하고 3에서 f'x가 0이 되는 거지.
증간표를 그릴 건데, 잘 봐봐. 보통 증간표는 이렇게 한 세 줄 정도 그어. 하나, 둘, 세 줄 정도 긋고, 여기에다가 이제 X. 하나 더 할까? 이렇게 세 칸을 해야 되겠지? X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F 프라임 X, fx. 이렇게 세 개를 세팅해 줘야 되고,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우리가 얘기한 여기 1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3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f 프라임 x는 요때 0이야. 요때 0이야. 근데 1보다 작을 때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 사실 좀 크게 그려보면 f 프라임 x라는 것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인데, 여기에다가 1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아무거나 넣으면 부호가 결정이 돼. 여기서 아무거나 0 같은 거 넣었을 때 어떻게 돼? x에다 0 대입하면 9가 나오지? 그럼 f 프라임 x가 양수가 되는 거야. 1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왔으면 얘는 이 구간에서 전부 다 양수야. 왜냐하면 부호가 바뀔 수가 없어. 0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함수인데 0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될 거야. 그렇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없어. 아무거나 넣어보면 돼. 0 같은 거 아무거나 넣어보면 돼. 1하고 3 사이에 이제 뭐 2 같은 거 여기다 넣어볼 건데, 귀찮으면 이렇게 해도 돼. 3에 x-1, x-3 이렇게 해도 되니까,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2 빼기 1은 양수고 2 빼기 3은 음수니까 양수랑 음수랑 곱하고 3을 곱하면 역시 음수가 되겠지. 요때 부호는 음수야. 3보다 큰 거 4 같은 거 넣어볼까? 4 같은 것도 사실 요 위쪽에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4에서 1 빼면 3이고 4에서 3 빼면 1이야.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야. 자, 그래 f 프라임 x가 양수면 fx는 어떻게 돼? 증가한다고 그랬고, 여기 음수면 f 프라임이 음수면 fx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해. 그래,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극대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극소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뭐 숫자를 써서 넣는 경우도 있어. 자, 여기가 극대가 되고 여기가 극소가 되겠지. 그래서 f1은 얼마가 될까? 근데 fx가 얼마야? fx가 이거잖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니까 f1을 계산하면 1 빼기 6 더하기 9 해서 4. 그렇지? 그럼 극대값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3은 3을 대입하면 27 빼기 96 54 더하기 3 대입하면 93 27 0이 되겠다. 그래서 극소값은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 증간표를 그려서 계산을 하면 x가 1일 때 극대값 4가 나오고, x가 3일 때 극소값 0이 나온다 라는 거고, 사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 여기 1일 때 4가 되고 3일 때 0이 된다, 뭐 해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데, 이 그래프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야. 뭐 지금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래프도 여러분들 다 그릴 수 있다. 증간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4번도 한번 해볼게. 4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거 4번은 4차 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질까 한번 볼게. 자, fx는 x의 4제곱 빼기 4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1이야. f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빼기 12x의 제곱 더하기 8x가 되겠고, 자, 요거 x 4x로 인수분해가 되네. 좀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3x 플러스 2. 그래서 4x에 x-1, x-2. 자, 요게 0이 되는 값은 얼마야? x가 0하고 1하고 2야. 아까 3차 함수에서는 f 프라임 x가 2차가 되기 때문에 요게 0이 되는 것은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고, 얘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게 지금 3차 방정식이 되니까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어.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극값이 세 개라는 얘기니까 뭐 대충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4차 함수의 모양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그 내용은 사실 증가표를 그리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4차 함수의 기본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최고차항이 이렇게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최고차항이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좋겠다. 다음 시간에 그래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 0하고 1하고 2야. 그러면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 f 프라임 x는 요때 0, 0, 0이 되고 fx의 모양은 어떻게 될지 보겠다. 자,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여기다 넣어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건 음수고, 요 마이너스이니까 음수, 음수. 음수가 3개 곱해지니까 0보다 작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0하고 1 사이에, 0하고 1 사이에 이제 2분의 1 같은 거 넣어볼까? 여기는 양수가 되니까 필요 없고, 2분의 1에서 1 빼면 음수고, 2분의 1에서 2 빼면 역시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볼까? 이제 1하고 2 사이에 1하고 2 사이에 1.5 같은 거 넣어볼게. 1.5 1.5 1.5 1.5 부호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긴 양수고 여기 양수고 그지? 여기 양수고 여기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 마지막으로 3 같은 거 넣으면 무조건 다 양수가 돼서 양수가 돼. 아, 그럼 얘는 감소하고 있고 증가 감소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서 극소값을 갖고 있겠지. 여기에서는 극대값을 갖겠다. 그러면 x가 0일 때 극소값이 얼마냐? fx에다 0을 넣으면 1이 되겠고, 그지? 1. x가 1일 때 극대값이 얼마입니까? 1 빼기 4 더하기 4 더하기 1. 그러면 2가 되겠죠. 극대값이 2가 되겠고, x가 2일 때 역시 극소값인데 2 넣으면 자, f2는 계산해 볼게. 16 빼기 48 32 2를 대입하면 4 4 16 더하기 1 극소값 1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해서 0하고 1, 2에서 극대 극소가 나오겠다. 자,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극값이 이게 f'x가 3차지만 중근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뭐 극값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서 증간표를 그려서 이렇게 극값을 구하고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이제 극대표까지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이 증간표라는 것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개념 체크 내가 여기 똑같은 걸 또 넣어놨는데 이거 다 풀어주려고 여기다 넣었다가 여러분들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유형 3번을 하고 마무리할게. 이 녀석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3차 함수야. 최고차항이 음수야. 원래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대부분. 이거 아니면 잠깐 0이 됐다 올라가는 거 0도 안 됐다가.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게 두 개가 생길 수 있고 하나가 생길 수 있고 하나도 안 생길 수가 있어. 이건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고 최고차항이 음수이면 반대로 이렇게 그려진다.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인데 극대와 극소가 다 있다는 얘기는 뭐 이런 모양일 것 같아. 그지? 이런 모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하려면 일단은 증간표를 그려야 되겠지? 미분해서 증간표를 그려야 된다. 자,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빼기 9x 플러스 5가 되고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요거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3을 나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부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값이 얼마일 때? 요게 0이 될 때니까 x가 1하고 3일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 다음에 3일 때 요때 f 프라임 x가 요때 0이 되고 그
그다음 fx는 어떻게 될지 찾아볼 겁니다. 자, x에다가 1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0 넣어보면 되죠? 0 넣어보면 여긴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둘 다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플러스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 1하고 3 사이에 2를 대입해보면 여긴 마이너스 3이고 여긴 2 빼기 1, 2 빼기 3이니까 요거는 양수고 요건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겠지. 3보다 큰 거 4를 대입해보면 4 빼기 1 양수, 4 빼기 3 양수, 곱하면 양수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가 돼서 감소, 증가, 감소가 되니까 F1이 극소값이 될 것이고 F3이 극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F1은 자,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6 빼기 9 더하기 5.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1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F3은 자, 마이너스 27 더하기 3의 제곱 9, 6, 54 또 마이너스 27 플러스 5니까 이거 세 개 다 0이 돼서 극대값은 5가 되겠죠. 따라서 극대값이 5,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극대값 더하기 극소값은 4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 지금 뭐 앞에서부터 증가 감소부터 쭉 해봤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증간표를 그려서 증간표만 그릴 수 있다면 사실은 모든 함수를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증간표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다음번에 배울 그래프와 최대 최소는 아주 쉽게 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